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년 만에 120배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또 터집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9,600명으로 4만 명 직전입니다. 그래서 4만 명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 드렸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있어요 하신 분들은 아래에 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120배 성장이 나온 1년 만에 여기서 상한가 또 터질 만한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온 상황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이슈,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사태가 일어나면서 탄소 중립을 가속화시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속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속화됐는지 오늘 1년 만에 120배 성장 나온 진짜 저평가 종목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러시아 보유 외환 쓸모가 없어졌다. 존재감 높아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보유 외환이 서방의 제재로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디지털 화폐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암호화폐가 대안적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서 드러난 화폐의 무기화 등으로 기존 통화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블랙록 펀드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주주 서한에서 이번 전쟁으로 각국이 통화 의존성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며 디지털 화폐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게 우리가 흔히 종이 지폐가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이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이 발행이 되면은 그 돈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걸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은행에다 넣어 놓고요. 그 은행에다 넣어 놓은 거를 우리는 뭐 카드를 통해서 쓰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쓰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은행이 사라져요. 그냥 한국은행과 내가 1대1로 거래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은 한국은행 지갑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있는 만큼 돈을 꺼내 쓰거나 넣어서 쓰거나 그래서 디지털로 꺼내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서는 복잡한 거래 구조가 사라지고 정말 1대1 거래 구조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좀 투명성도 좀 더 확인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간 수수료나 이런 것도 좀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방의 제재로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고 해외 달러 자산이 동결된 러시아에서 전쟁 초 루브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움직임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차질, 루브라 폭락 와중에 암호화폐로 자산을 보존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 암호화폐로 기부금도 모아가면서 사실상 좀 이슈가 됐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금도 빠르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들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이 가속화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디지털 화폐 실제 루블화라든가 아니 스위프트 같은 결제 수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달러에 의존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럼 나도 달러에 의존하고 있으면은
실제 미국에서 달러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또는 다른 화폐를 이용해서 다른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달러에 의존하니까 규제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은 이 결제가 안 되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는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상황이 이어지겠다라는 얘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잠깐 동안에 화폐를 뭐 딴 거 쓰지 뭐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도권 진입 임박한 가상자산 미국 CBDC 발행 신호탄의 국내도 촉각입니다. 보시면은 주요국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도 CBDC 발행 신호탄을 쏜 가운데 한국은행, 대한민국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 잡은 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가상화폐한테 또 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주도권을. 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들한테 주도권을 뺏겨서 이제는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는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해버리면은 각국이 뭐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비트코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도권을 또 뺏어오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CBDC 연구를 위한 행정명령이 공포탄이 됐습니다. 행정명령 발표와 비트코인에 대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시사했고요. 당장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의 조율을 직접 지시했다. 그러니까 CBDC를 연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CBDC 괜찮아 보이는데도 아니고 연구를 하세요. 왜 우리가 써야 되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간 연구와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CBDC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디지털 달러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좀 급진적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가상자산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합법화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편입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 욕구가 커지면서 공급량이 감소가 되고 가격이 폭등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CBDC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세도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당장 디지털 화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중심 코인을 잡아줄게.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또는 다른 나라의 기초 통화 같은 그러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 그래서 이거를 보통 테더 코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코인을 뭐 핵심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세도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 위기 의식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높은 수수료,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진입장벽 형성 등 빅테크의 지급 결제 지배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 코인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어, 손실 보전을 위해 고객 준비금을 요용한 혐의로 어, 벌금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코인을 쓴다고 한다면은 어디다 씁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소가 완전히 신뢰도가 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고 좀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중 CBDC 발행을 예고한 중국의 통합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규모 CBDC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1억 명이 넘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미래의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1기축 통화가 이 디지털 화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이 미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도화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중국이 가상자산을 서비스 금지한 거는 당연히 디지털 이 위안화 CBDC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규제를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기축 통화를 가지고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CBDC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 그러니까 국제 결제망을 못 쓰게 되면서 이러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기댈 수가 없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결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도 미국 행정명령을 계기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뭐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범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CBD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중국도 현재 촉각에 좀 기울이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암호화폐 연구 행정명령에 미국 디지털 달러 도입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분석을 하세요. 명령을 내린 거죠. 해볼까가 아니라 하세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별도의 서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 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 접근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뭐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그만큼 뭐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랜섬웨어 등 커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광범위한 감독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영향을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CBDC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했고 모든 기관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어디? 오케이 뭐 바이든이 행정명령 한 건 알겠어요. 근데 뭐 바이든이 하자고 해서 뭐 하원이라든가 상원이라든가 모두가 뭐 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바이든이 혼자 개인 생각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안 발의를 진행했고요. 연준이 아닌 재무부가 발행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거의 확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가르시아, 라스타 탈리브 등등등 해서 이번 의원들이 발행에 참여를 했고요. 재무부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개념 증명을 거친 뒤 대중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갖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유사해 보이지만,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CBDC랑 다릅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발행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디지털 달러로 나아가는 건 하원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아니 미국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응?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CBDC를 발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암호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CBDC 연구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은 지난달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약 1억 명의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도 해야겠다. 중국에 좀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한 유로존 역시 2년간 조사를 거쳐 2023년 내년에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행도 CBDC 모의 실험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결론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테더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테더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준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거의 가까운 코인이고요. 19억 달러쯤 됐었습니다. 19억 달러면은 한 1조 한 9천억, 한 2조 정도 됐었는데, 그 2조짜리가 현재는 얼마? 808억 달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의 10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지금 테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를 뜻하고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CBDC가 들어간다 해서 크게 인생은 안 달라지겠다. 하지만 안정성과 수수료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결제 송금과 CBDC가 다른 점은 은행을 안 거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공급이 되고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나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결제 송금 상황에서도 은행 계좌를 꼭 썼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CBDC가 생기면 이 모바일 전자지갑이 어디 거예요? 중앙은행 겁니다. 중앙은행의 모바일 전자지갑에 돈을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쉬워지냐?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은행 어디야? 물어볼 게 아니라 야, 너 지갑 어디야? 그냥 지갑만 알면은 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은행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CBDC를 통해서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좀 접근성이 높여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20년도에는 보시면은 뭐 샌드 달러를 이용해서 신분증만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 풀기가 쪼이기 또한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세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장을 분배하는데 CBDC가 효율적이고 현금을 이용한 이게 세탁이죠. 현금 세탁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해진다 거래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미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오랜 기간 디지털 달러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제는 보시면 특정한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 달러를 이라고 했지만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뭐 바뀌었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위안화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이유는 스위프트 러시아를 제외를 하면서 중국의 CIPS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또 이제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위프트에 대한 기준이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에 따라서 아 그럼 나 위안화 쓸게 너네 나 달러 안 쓸게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스위프트에서 빼버리고 라고 하면서 위안화에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잘못하면 우리가 먹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만 발행하고 뭐 유럽만 발행하면 끝이냐?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BIS라고 있습니다. BIS 지표를 발표하는 이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결제를 유도하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BIS가 있는데 그 BIS도 국제공통 CBDC 개발 프로젝트에 추진이 들어갑니다. 국제결제은행이고요. BIS입니다. 전 세계 63개국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국제공통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섭니다. 그래서 국경과 지역 화폐를 넘어서는 글로벌 통화 발행을 위한 첫걸음이고요. 이게 있으면 뭐다? 내가 굳이 그 나라의 은행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나라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좀 더 간단하고 사실상 깔끔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등 세계 63개국 중앙은행과 협력을 해서 덤바라고 불리는 CBDC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2021년 9월 출범을 해서 최근까지도 해서 진행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 CBDC를 통해 자금 거래와 결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검증하고 있고요. 사실상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위해 거액 도매 거래용 CBDC로 빠른 거래를 좀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IS는 지난해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의 참여를 통해 디지털 유로화 실험 발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고 계속 지금 CBDC에 대한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IS 국제결제은행까지도 CBDC에 지금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도 CBDC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43년 최장수 한은맨 정권 교체에도 연임한 첫 총재 기록을 남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31일 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한다면은 3월 31일이죠. 그래서 23일 새로운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을 했으나 바통을 이어받아서 뭘 준비해야 되냐 한다면은 바로 가상자산 NFT와 그리고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CBDC 관련된 얘기라든가 NFT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CBDC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전에 120배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가상화폐가 120배 성장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120배 성장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또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업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카카오의 종속 회사입니다. 매출이 얼마? 120배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뭔 소리냐? 오딘도 제쳤다. 오딘이 카카오 게임즈의 돈이죠. 이 게임이죠. 보시면 지난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카카오지 매출이 전년 대비 120배 성장했습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으로 국내 모바일 지형을 뒤흔든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빠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카카오지 매출은 1,300억 원으로 2020년 약 1년 만에 120배 성장이 만들어졌고요. 구체적으로 카카오지 실적 공개된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카카오 주요 계열사 단연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지 산하에는 싱가포르 법인의 크러스트와 NFT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그라운드엑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엑스는 한국은행과 CBDC를 함께 모의 실험하고 있고요. 클레이튼 플랫폼 기반 B2B 솔루션 매출, 클레이튼 거버넌스로 클레이 채굴 보상, 이게 이제 암호화폐 P2E 게임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 클립드롭스라는 게 NFT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면서 매출도 급증을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올해부터 클레이튼을 활용한 생태계 확장, 글로벌 사업 확대,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보다 이미 한국은행과 CBDC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 기업이 어디다? 카카오 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카카오 G가 뭐다? 이미 뭐 한국은행이랑 CBDC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120배 성장이 나왔구나.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한국은행의 총재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CBDC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번 우크라이나 영향이 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첫 번째가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얘기합니다. 한네트, KCT, 로지시스, 그 다음에 KCS, 그 다음에 K사인입니다. 근데 매수를 뭐 지금 당장부터 관심을 가지세요는 아니에요. 한네트 기준으로 보자면 한네트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눌리고 있죠. 이제 20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려주면 뭐 9,000원이나 9,500원 이 사이나 지금 구간은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눌려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CT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7,000원이나 7,000원 뭐 300원 사이쯤 내려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BDC 관련주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CBDC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네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친환경만큼이나 조금 압도적으로 조금 성장이라든가 좀 앞으로 좀 더 큰 성장이 좀 가속화된 게 CBDC구나.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알겠는데 저는 아까 구독자 뭐 4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 강의를 나눠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또는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거기에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이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무료 카톡방 제가 오픈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카톡방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3만 명 자료집 배포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100% 무료로 보조지표 자료를 제가 알집으로 올려놨으니까 알집 꼭 해제하고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 이렇게 4월 1일, 3월 31일, 3월 30일에서 매일 급등 예상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4월 4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드리겠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어플 내에서 4월 4일 추천주가 뭔지 무료로 주말 동안에 올려놓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화장품이 왜 올라갔고 또는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거든요. 이런 걸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매일매일 모든 테마주 여러 가지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꼭 무료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4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 4만 명까지 모두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꼭 달아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 관심 많아요 하시면은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들어가서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